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울 때 더 그렇지만 집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공간인데 4년 전 요맘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주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 먼저 뉴스로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굉음과 함께 아파트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지지력을 상실한 상층부도 따라 힘없이 붕괴됩니다. 무너진 건물은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39층 외벽이 절반 이상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상가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는 것처럼 먼지랑 파편들이 날아오면서 건물이 불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인력 130여 명과 장비 45대를 긴급 투입해 지상 컨테이너에 고립돼 있던 2명을 구조했습니다. 떨어진 건물 잔해로 전신주 고압선이 끊기면서 사고 현장 주변 3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됐고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를 수사했던 강력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청취하는 한편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학동 감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아파트 상층부 16개 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공사하시던 네, 6명인가요? 네, 6명입니다. 안타깝게 숨졌고요. 4년 전 일이지만 지금 봐도 화면을 봐도 기억이 생생하고 네. 끔찍합니다. 우선 사고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어쩌다가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만 4년, 2022년 1월 11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만 4년이 지났죠. 14일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지금 39층 아파트거든요. 네. 지금 건축 중에 붕괴됐거든요. 근데 건축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층이 도미노처럼 지금 무너져 내립니다. 화면에서 보셨죠. 그렇죠. 네. 정말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6명이 사망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전 관리 이런 것도 좀 미비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좀 분석을 해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전체는 39층짜리고 위에서 뭔가 작업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무너진 16층부터 네. 이렇게 무너졌고 원인이 뭔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인이 뭐 그 당시에도 뭐 시간이 얼마 지나서 나왔었습니다만은 원인은 지금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설계를 하고 시공할 때 어떤 또 상황이 약간 또 달라져서 설계 변경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측을 변경은 못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자체도 법을 꼭 지켜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변경된 대로 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설령 불법을 하더라도 어떤 강도나 안전 측면에서 하고 나면 또 괜찮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우선 불법이 첫째 문제였고 불법 설계를 했는데 강도에 맞지 않게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원인으로 보면은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아무래도 또 상황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그리고 조심해야 특히 될것 콘크리트 같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양생이라 하잖아요. 네. 콘크리트가 마르는 그 시간 겨울에는 굉장히 늦어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길어지겠네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네. 양생 기간이 여름이나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또 적용을 안 하고 평상시보다 더 짧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또 뭐가 되냐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우리가 그 지지대라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장 용어로 동발이라 하거든요. 동발이, 예. 근데 그 동발이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양생하기 전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가중적으로 되죠. 설계 변경 잘못했죠. 양생 기간 잘못했죠. 동발이까지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현장 감독이나 감리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뭐가 되냐면
현장에서 동발이나 또는 설계 구조 변경을 잘못하더라도 현장 소장이 있고 또 현장 소장이 지시를 했더라도 또 감리가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또 안전관리팀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정말 단계별로 전혀 걸러지지 않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부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땐 약간의 징후가 네. 뭐 1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있을 것 같은데 사고 발생하기 10분 전에 꼭대기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지 당시 현장에서 작업자가 촬영한 영상을 뉴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붕괴 사고 10여 분 전 맨 꼭대기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바닥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거푸집이 뜯어지면서 콘크리트가 흘러나옵니다. 얼마 뒤 순식간에 16개 층 외벽과 바닥이 내려앉습니다. 콘크리트는 항상 그 수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함몰이 온다는 것들은 건물 구조 자체에 이제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경찰은 붕괴 사고 직전의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한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작업 일지와 납품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무리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지시가 직접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감리자와 타워크레인 기사 등 1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그 뉴스 앞부분을 촬영한 그 작업자는 촬영한 다음에 위험을 느끼고 일단 피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피했다 합니다. 그러고 이 영상을 보면 자체 뭐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함몰이 됐잖아요. 네. 함몰이 돼도 삐빅 소리 나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가 좀 실수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래서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층만 내려가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인 네. 상황에서는 네.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근데 저 건물에 대해서는 그 층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게 35층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16층이 도미노처럼 수직으로 내려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촬영자는 탈출을 했어요. 지금 네. 이제 당초 설계와 실제 시공을 비교한 화면인데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서 이제 보면은 제일 꼭대기층이 39층이잖아요. 네. 그 밑에 피트라고 돼 있죠. 피트층. 네. 저게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설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배수, 뭐 집수관 여러 가지의 설비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콘크리트 동바리가 나오죠. 그 밑에. 예. 그 밑에 동바리가 없습니다. 당초 설계인데 지금 설계 시공에는 보이지 않죠. 점선으로 보이죠. 그 동바리 설치를 하고 위에 슬래브를 해야 되는데 네. 없이 했다는 말이죠.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동바리 철거 시간을 빨리 해버린 거예요. 빨리 철거를 해버렸다. 그렇죠. 네. 좀 놔둬야 되는데. 양생이 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피트층에 저 중간에 두 번째 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두 번째 층이 지금 설계 도면상으로는 15cm로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저기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35cm 콘크리트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죠. 지금 15cm인데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하면 더 좋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저렇게 했냐면 지금 저 피트층 바다층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안에는 배관들이 다 매립이 돼요. 시멘트로. 네. 근데 15cm로 하다 보면 매립이 잘 안 돼요. 구조적 추가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얇으니까. 네. 근데 이미 추가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요. 그러면은 인면이 팽팽해지겠죠.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시각적으로는 매끄럽지게 되는데 35cm가 되니까 무게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계산상을 해보면 우리가 1m 제곱 있죠. 네. 여기에 500kg가 늘어납니다. 1제곱미터에서 500kg. 당 평상시보다 500kg이라는 무게가 더 더 늘어나요. 아, 네. 35째 늘려버렸으니까. 네. 근데 저기가 이제 면적 뭐 40m지로 보면은 몇 톤이 이제 늘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 동발이 지지대를 저기 철거해 버렸으니까 밑에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두두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죠. 아, 참 총체적으로 문제가 위층이라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참 생각하기도 싫은 예전에 삼풍백화점 그렇습니다. 붕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도 옥상에 뭐 그렇습니다. 구조물을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설치해서 네. 무게를 못 이겼다. 그런 게 원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가 지금 몇 년도냐면 1995년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30년 전이죠. 네. 30년 전에 구조 변경을 했어요. 현장의 설계 구조 변경을. 그래서 사무실인데 어떤 그 물품 파는 매장으로 변경을 했죠. 네. 그리고 뭐 기둥 이런 것도 좀 시각적으로 안 좋고 백화점 같은 데는 좀 어떤 시각적으로 좀 넓고 이래야 되잖아요. 좀 없앴어요. 네. 설계 변경을 했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으로는 지금 4년 전이지만 그 이후로 26년 전 2022년도 지금 현대 아이파크잖아요. 광주에서. 예. 똑같아요. 설계 변경을 현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없앴고 동바리를 빨리 없앴고 했고 두께를 또 임의대로 불법. 늘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정말 30년 전이나 지금 그 이후 20년 전이나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떤 똑같지 않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 현 주소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은 이제 공사 초기부터 공사장에서 쇠막대나 합판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집안이 침하되고 민원이 많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요. 기본이 안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은 설령 어떤 작업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또 뭐가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관리자가 있고 소장이 있고 감리가 있고 또 지자체가 있잖아요. 전부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제기를 했는데도 이런 지금 무방비가 상태가 돼버렸으니 정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전 부주의도 있어요. 뭐 나는 하면 괜찮다고 하는 부주의 있는데. 안전 의식. 예.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안전 무지라고 합니다. 안전 무지. 몰라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지 어쩐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관리자 측면에서도 이거 괜찮겠지. 그래 전화는 했겠죠. 뭐 주인은 했겠죠. 근데 작업하는 사람이나 관리자나 또 지자체나 뭐 괜찮겠지. 근데 이게 무지에서 나타난. 무지라고 하셨는데 완전 무지인지 무심인지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당시 그 주민들은 그 부실 시공 의혹도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한번 네. 더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붕괴 사고 석 달 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단지 내 공사 현장. 119 구급대원들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20층 이상의 고층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한 작업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당시 작업 현장에 추락 방지 난간조차 제대로 시설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추락 방지 난간이 3개 층에 1개씩 있어야 하지만 10개 층에 1개꼴로만 설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확보한 공사 현장 내부 사진들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드러났고 내부에 균열이 간 곳도 있습니다. 안반층으로 보이는 지하층에는 흙탕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흙탕물이 쓸려 들어온다는 건 어딘가 흙이 쓸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변이 침하가 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이번 붕괴 사고 전까지 안전 문제와 부실 공사 의혹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해당 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386건 가운데 행정처분은 27건에 불과합니다. 영상까지 제기해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그 보양 작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청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그 4년 전 1월 11일 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네. 조짐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부 사진도 보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부실 공사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두 건의 어떤 잘못으로 그렇게 큰 사고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복합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보면은 안전관리 측에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얘기도 이게 많이 뭐냐? 하시죠. 네, 하인리 법칙은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00번의 미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법칙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듯이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발생하고 어떤 철근이 문제가 됐고 뭐가 문제가 됐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 단계 어떤 대응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네.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그걸 잘 지켜봤으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다 보면 그렇죠. 이런 큰 사고가 난다는 말씀 같습니다. 당시 붕괴 사고로 이제 정부 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파장이 매우 컸고요. 이 무너진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다 철거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바뀌어졌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땠냐면 지금 사고 나기 전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동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시공을 한다라고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철거되는 붕괴되는 그 동만 철거하고 또 한다고 또 바뀌어졌어요. 또 그래서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안 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상가만 놔두고 지금 뭐 철거한다. 상가만 놔두고 철거하고 뭐 재시공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도 지금 철거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 중이고요. 지금 계획은 철거한 다음에 지금 재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사고 7달 전에 해당 시공사가 진행하던 광주의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네. 지금 또 뭐 생생합니다. 또 사고가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덮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인데 이게 후진국형 인재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똑같은 업체가 지금 7개월 전에 지금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옆으로 붕괴됐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지금 화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버스가 지나가서 또 사망자가 그때 9명으로 오후 네. 저때입니다. 저게 이제 발생했는데 저는 저기에서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 현장을 지금 보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저는 측면에서 보냐면 저는 우리가 하청 업체 있잖아요. 하청. 네. 이게 이제 불법 다단계 하청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철거하는데 철거 금액이 얼마였었냐면 지금 기억으로 한 50억 되거든요. 철거하는 비용이. 예, 한 50억 되는데 이제 계속 하청으로 넘어갑니다. 하청으로 A에서 B로 넘어가면 뭐 5% 10%는 또 이익을 남기고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였냐면 7, 8번을 거쳐요. 그럼 현장에 결국 투입되는 비용은 비용은 실제 보니까는 12억인가 됩니다. 거의 뭐 다 날라가고 없네요. 그렇죠. 철거를 하는 그 업자는 당연히 무문의 업자겠죠. 크레인 하나 가지고 하는데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층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밑장을 뺀다 하잖아요. 밑에 1층을 하면 그대로 주저앉는 수지가강하는 이 철거 방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돼서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관리 측면도 있지만은 불법 다단계 하청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불법 하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또 이게 굉장히 우리가 풀어야 될 관건입니다. 법도 덜 지키고 못 지키고 불법 하청까지 횡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나기 이전에 네. 중대재해처벌법 네. 이게 챙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근본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2022년도 2월부터 지금 시행이 됩니다. 사고는 지금 바로 한 달 전에 났었고 네. 또 6개월 전에 났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심각하게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셉니다. 우리가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살인이에요. 그 용어가 법률 제목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법은 어떠냐면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란 얘기는 작업을 하다가 한 명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기업이 살인했다고 해서 기업에 벌금을 엄청나게 매깁니다. 그렇게 뭐가 되냐면 그 기업이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돼버려요. 네. 그게 이제 영국 기업 살인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기업의 대표 있죠. 이 대표를 구속시켜버려요. 이게 원청이 됩니까? 아니면 하청이 됩니까? 재하청이 됩니까? 뭐가 제일 원청. 원청을 책임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그래서 양벌 규정이거든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되냐면 병과 규정이라고 해서 벌금도 하고 징역도 하고 최고로 센 법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내에. 그럼에도 사고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법을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나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뭐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경영 책임자나 대표자의 어떤 책임을 가중하는 것보다도 어떤 예방책을 더 가중해서 제도를 실행해 나가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대표이사를 사장을 뭐 무기징역을 한다고 해서 뭐 줄어들겠습니까? 어떤 안전에 대하겠다는 의지는 높을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책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처벌과 예방 네. 두 가지를 꼭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겨울이면 항상 이제 걱정되는 게 화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재. 그 11년 전에 이맘때쯤에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먼저 그날 뉴스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파트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10층 아파트의 벽면은 아래부터 위까지 완전히 검게 탔습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옥상까지 번진 겁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2시간여 지나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같은 높이의 아파트와 다시 그 옆에 15층짜리 아파트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불이 난 이 건물과 주변 건물이 2m도 떨어지지 않은 채 바싹 붙어 있어서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휴일 오전에 집에서 쉬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옆 건물로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급속히 확산돼가지고 상층부로 확산되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인명구조도 어려움이 있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0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커먼 유독가스가 불과 30여 분 만에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가까스로 옥상으로 대피한 거주민들은 옆동으로 건너뛰어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화재 경보는 울렸지만 이미 하나뿐인 비상계단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일한 대피로인 옥상도 접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화재 경보기에 오작동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경보가 들려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잘게 쪼개진 아파트의 구조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한층 더디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층에 갇힌 주민들은 입을 가리고 창문에 매달려 버텨야 했습니다. 열기와 가스를 버티다 못해 아래로 뛰어내린 주민들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두 번째 아파트에선 화재 경보도 제대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이 난 건물들은 전철 선로와 인접해 있고 좁은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 진입도 지체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 도심 지역의 대부분이 저렇게 집합 건물이 아주 밀집해 있고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당시에도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불은 시작은 1층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층 주차장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층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에요. 필로티 구조는 여러분 뭐 많이 화제가 났지 않습니까? 네. 원래 필로티라는 게 어떤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둥이 4개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사방이 뻥 뚫려 있죠. 네. 그러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로 한 예. 거죠. 그런데 거기 구조에서 아마 이 당시에 그때 뭐 오토바이인가 하여튼 뭐 천장인가 어떤 정기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나니까는 굉장히 확산이 빨라지잖아요. 시동을 켜둔 오토바이에서 그렇죠. 발생했죠. 네. 그런데 지금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2층은 추워요. 왜냐하면 밑에 찬 공기가 찬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네. 우리가 보통 그 결양 같은 데서는 빨리 열잖아요. 그 밑에 찬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바로 2층이 춥기 때문에 단열재를 열을 차단하는 재료를 많이 천장에다 설치를 합니다. 비치를 예, 해요. 단열이지만 결국은 불에 잘 타는. 그렇죠. 네. 지금 단열재 따뜻하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단열재가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급가연, 빨리 불에 타고 급 확산입니다. 확산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 스티로폼 있죠. 이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불이 확산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고 참. 이 소방당국의 화재 신고가 좀 늦어지면서 불길이 더 확산됐다고 하는데 진압이나 뭐 구조에서는 뭐 우리가 챙겨봐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좀 늦었거든요. 뭐 11분 후에 불이 발생한 11분 후에 지금 신고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불이 나면 골든 타임이 지금 10분 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지금 너무 빨라요. 급 확산이에요. 급가연에. 겨울에 또 바람도 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천장이 문제였잖아요. 지금 여기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벽면 있죠. 아파트 벽면. 네. 이 벽면도 또 지금 뭐 스티로폼 같은 용으로 있어서 굉장히 불이 빨리 타는데 또 건물과 건물이 좁아요. 2m밖에 예.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물 벽면이 이제 그 드라이비트라는 걸 네. 해서 보온을 하겠다고 단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게 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스티로폼이에요. 네. 아까 지금 천장에도 스티로폼, 벽면도 스티로폼. 굉장히 작업하기도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우리가 보통 필로티 구조 아파트 주차장은 약간의 그 일부 영세적인 아파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확산이 이제 빨라지는 것이죠. 또 아까 2m 이내 좁았잖아요. 네. 이 좁은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버리냐면 굴뚝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겠네요. 예. 네. 그래서 불은 연기는 그 유독성 가스는 뜨거우니까 바로 대류 현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굴뚝이잖아요. 근데 좁아지니까 굴뚝이 되니까는 뭐 삽시간에 지금 화면에 보면은 1.6m입니다. 저 통간이, 저 공간이 지금 굴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서 구조가 정말 어렵었고요. 또 저런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말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는데 소방차 진입로에 불법 차량이 있는 것입니다. 예.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하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져서 소방차가 밀고 가버립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정말 몇십 메타 놔두고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든타임은 10분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길에서도 불법 주차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좁은 데에서는 정말 더 엄격하게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될 것을 꼭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내외장재가 가연 소재이기 때문에 뭐 불이 잘 확산된다는 염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네. 초기 조치가 가능한 기존 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일반 주택에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2018년 있죠. 2018년 이후 6층 이상 층수 제한이 있었죠. 예. 6층 이상에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그와 또 상관없이 2015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가 되냐면 주차장에는 지금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에 이제 천장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외벽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건물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적용을 강제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법리상 또 적용이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걸 그대로 놔둘 거냐.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양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기업체 같은 데는 어떤 세금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유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설치가 되지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는 지역 또 벽면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돼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 안전 대책을 세워서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재 자체를 불이 단열과 난방은 효과가 높되 네. 가연성이 안 돼. 난연 그렇죠. 소재를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난연 있고 불에 타기 어려운 게 불연 안 타는 재료들. 그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도 뭐가 문제냐면 등급이 또 1등급, 2등급 나눠져 있어요. 가장 낮은 등급을 활용을 하거든요. 뭐가 되냐?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또 건축업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건물을 지어야만이 또 수익이 발생하니까 건축비가 또. 많이 더 네. 나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꼭 하거든요. 지금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나 매몰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투자할수록 이익이다. 왜냐하면 한 번 사고 났을 때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정말 초기에 투자했던 그 비용에 수백 배, 수천 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초기에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늘려야만이 이익이다라는 이런 인식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초기 안전 비용 이 투자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하셨고 화면으로도 보셨는데 아까 2m도 안 된다고 네. 아까 뭐 1.6m 그렇죠. 폭도 있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상당한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소형 아파트는 이 건물과 건물의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두고 있냐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또 뭐 햇빛 들어오는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6m도 합법적이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지금 이제 제도상으로 어떤 건물이 되더라도 건물의 이격거리는 검토 후에 몇 메타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고하게 좀 수정해서 이렇게 도입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재난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옥상에 지금 문을 잠그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계단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출입구는 지금 법률상으로 출입구는 어디가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입구예요. 출입용으로 써야 돼요. 네. 그러면 계단 있죠. 이 계단은 지금 건축용으로 피난 계단이나 비상용. 예. 예, 비상용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계단으로 가면 제일 안전한 곳이 계단이에요. 왜냐하면 계단에는 방화문으로 돼 있어 문을 딱 닫아놓으면 연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그 안에는 가연물이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대피 공간인데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감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연기로 가득 차거나 불길이 올라오는 통로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연기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1층 주차장에 있었죠. 근데 필로티 구조에 또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필로티 구조는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1층으로 썼잖아요. 그렇다면 보기 뭐가 되냐면 지금 피난 계단을 그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주차장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물론
문이 있긴 하지만 문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연기가 이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이 감옥이 된다 했잖아요. 연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지금 앵카키사 말씀하신 대로 옥상으로 대피하면은 지금 가장 좋잖아요. 근데 옥상에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다. 예. 뭐 사고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옥상이 항시 문을 열어놔 버리면 옥상이 불법이나 뭐 자살하는 이런 공간으로 또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잠가놔 버려 관리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옥상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네. 개방돼야 된다. 근데 열어놓은 경우가 별로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법리 해석을 하고 있냐면 유권 해석에 지금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또 그것도 비용이 들겠네요. 그렇죠. 새로 해야 될 테니까. 예. 근데 지금 있는 이제 건물들에 대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새 건물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시 개방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은 또 이런 악용될 장소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불이 났을 때 복도나 계단 등의 화염이나 연기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요령을 짧게 30초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연기가 가득 찼을 때는 아파트를 대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지금 문 틈에 어떤 물을 뿌린다든지 유리창으로 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연 물질을 없애고요. 자,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밀폐된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또 활용도가 될 수 있는 게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